여기는 순서대로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아, 순서 나가는데요. 네, 네. 제 수업 방식은 실전한 거를 계속 공유를 해줘. 아, 네, 그거 좋아요. 뭔 이론이야. 실전을 계속 공유를 해주고요. 네, 무조건 그날 배운 거 그날 실전을 하게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말이 나오지. 듣기만 하면은요, 나중에도 손님 앞에서도 듣기만 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은 무조건 실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습하게 하고,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한다고 뭔 의미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수업 시작할 테니까 자, 준비하시고요. 원장님 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실전 타로, 동양 타로 시간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뭐냐면 항상 부주에 있었던 임상을 했던 거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점이죠. 그 다음에 수업에 동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10장을 배웠다. 그럼 10장과 서양 타로 또는 10장만 갖고도 꼭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이 나오고 항상 실전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요건 뭐냐면은 그 천안에서 오시는 분이 저한테 배우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인도원 사무에서 배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3명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3명한테 맞았는데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060 타로 선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손님이 와야지만 뽑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프레드를 이렇게 쫙 핀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타로 카드를 쭉 핀 다음에 7장을 꺼냅니다. 7장을 써놓으세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좋아요. 앞으로 7장을 꺼내놓는 거예요. 7장을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7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7장이 있다 치면 7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서부터 7번까지 번호를 말해보세요. 그럼 3번. 그럼 3번을 뽑는 겁니다. 3번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 3번은 손님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내가 이렇게 쭉 깐 다음에 임의로 7장을 뽑으시면 돼요. 점이라는 거는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뽑는 거가 그게 그 사람의 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참여를 시킨단 말이에요. 1번서부터 7번까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근데 이게 3장 하기도 뭐하고 5장 하기도 뭐하고 10장을 넘어가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니까 7번 정도가 고르는 사람도 참여하는 느낌이 들고 또 우리는 2개를 쓰기 때문에 14장을 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테이블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78장 까면 좋겠죠. 그러면 78, 그러면 50건, 50건 이렇게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개 정도 까시면 돼요. 내가 이걸 여러 명한테 가르쳤고 06권 선생님을 아주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뭐냐면 7장이 적당해. 물론 9장 해도 돼요. 테이블이 크면. 그러면 1번서부터 7번까지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손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카드를 앞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럼 빈 자리는 어떻게 하냐? 다른 카드로 메우시면 돼. 거꾸로 해서. 다른 카드로 메꾸셔갖고 그 사람이 똑같이 3번을 해도 다른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카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나왔어요. 전화 상담으로 손님을 카드로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처음에 꺼낸 겁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상담 한 거거든요. 전화 상담. 그 사람이 천안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뽑아보세요. 뽑았고 그 다음에 1번서부터 7번까지 뽑아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은 애가 맞고 왔는데 친구끼리 때린 거라서 덮으려고 했는데 3명이 때렸고 여기가 너무 부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걔들이 또 때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또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보세요. 카드를 믿으셔야 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외우시면 안 돼. 카드의 그림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카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이라는 건 상대방 무의식에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 아들로 보였어요? 아들로 보였는데 뒤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잖아요. 물론 여자지. 그렇지만 애정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질문한 건 뭐냐면은 때린 애들이 또 때릴 수 있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쳐다보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들이 화가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들 아직 화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질이 좀 안 좋은 애예요.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막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린 걸로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학교 가기가 겁나다는 거야. 또 맞을까 봐. 애가 걱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점에서는 멀티 투사 이런 말 쓸 필요는 없지만 다각도로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 전학 온 사람이 비가 오는 환경 속에서 아들을 보고 걱정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저렇게 걱정하는데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있고, 애가 술을 먹는 건 아니지만 애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또 내일 학교 가면 맛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얘들은 뭘 상징하냐면은 애를 때린 애들이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나왔어요. 이게 어떤 왕이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한국말하고 말려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애들인데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꾸중한다고 끝나겠냐?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해라. 그러면 보호를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딱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3주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맞아갖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딱 진행이 된 거예요. 길이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결과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질이 되게 나쁜 애고 해서 그냥 이렇게 용서하거나 담임에게만 말을 하면 끝날 사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로 타로를 볼 수 있다. 전화로 타로를 보는 방법은 1번서부터 7번까지 7장 또는 9장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 1번서부터 7번까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러면 7번. 그럼 7번을 앞으로 뒤집으면 돼요. 그 카드를 7번을 뺐으면 있는 카드에서 또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불만을 안 가져. 왜? 자기가 참여를 하니까 불만을 안 가지고 0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수가 다 돈이거든요. 시간수가 돈이니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을 늘리면 되죠. 만약에 애정점이다. 그럼 누가 물어볼 때 애정이 좋냐? 이렇게만 한다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애인이 있냐? 예를 들어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점이라는 거는 손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먼저 뽑으려고 하면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누가 갖고 있냐면 손님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정점을 묻는다면은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쓰십시오. 애인이 있는 경우, 썸 타는 경우, 애인이 없는 경우 있다. 빈 공간을 쓰시면 되죠. 빈 공간을 쓰. 애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썸 타는 경우, 그 다음에 애인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자꾸 카드를 뽑으려고 그래요. 카드를 뽑아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내정법은 뭐냐면은 묻는 겁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 애정점 보러 왔어요. 그러면 애인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애인이 없구나. 그럼 썸 타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가 궁금해요? 언제 생기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언제 생기느냐가 궁금하다. 그럼 언제 생기냐만에 대해서만 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생기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즐겨 쓰는 거는 4장짜리를 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봄이잖아요. 봄. 만약에 여름에 왔다.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내년 봄. 지금의 봄에 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왔다. 올 겨울, 내년 봄, 여름, 가을. 그러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애정이 언제 생길까? 카드를 보고 애정에 대한 카드인데 해석법은 이제 조금 이따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언제 생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 이게 애인이 생길 것 같은 카드다. 봄이다. 그 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봄이다. 그럼 뭐예요? 3, 4, 5. 또 뽑으면 되잖아요. 3, 4, 5. 또 여름이다. 그러면 7, 8, 6, 7,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라도 만약에 뽑혔다. 그러면 6, 7, 8 하면 달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까지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 또는 계절에서 멈추셔도 돼. 왜냐하면 무슨 달에 셋째 주 무슨 날 이렇게까지 하면 토요일날 로또 번호 맞추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아니 몇 월 달까지 맞추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니 뭐 어느 걸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있나? 그렇잖아요. 손님이 만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계절까지 맞추고 상대방이 더 알고 싶다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애인이 소개로 만날까요? 소개로 만날까요? 우연히 만날까요? 또 카드를 뽑게 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전화를 한다면 1번서부터 7번까지 해서 고르라면 되고 앞에 있다면 쭉 해서 뽑으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소개로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개팅을 많이 하시고 주위 사람들께 소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인연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연히 만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연히 남자가 띵동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된다? 모임을 나가세요. 동창회, 그 다음에 산악회, 있는 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센터에서 하는 거, 사내에 있는 무슨 클럽, 어떤 데 이렇게 모임에 나가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 틀림없이 애인이 생겨서 와요. 그럼 뭘로 오냐? 궁합 봐주세요. 궁합 봐주고 만약에 잘 됐다. 어떻게 해서? 택일하러 옵니다. 택일해주세요. 그럼 짝짝짝 이게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언니가 보고 가서 동생을 끌고 왔는데요. 사람 심리라는 게 맛있는 걸 먹으면 소개를 하고 싶어져. 자기가 만족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꼭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질문을 하는 게 노하우예요. 질문. 점이란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는 타로라는 카드에 대해서 점을 보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과 상식, 철학이라는 걸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점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거 없이 무작정 외우려고만 하면 따라하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이라는 거는요,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인 거. 그러니까 우연히 딱 뽑으면 그게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사람이 7장을 뽑지 않아도 내가 우연히 7장을 뽑고 그 사람이 그 중에서 몇 번을 말해서 뽑아도 그게 다 맞는 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은 OX를 말하는 거예요. OX.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집이 나갈까요? 취직이 될까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 뭐에 대해서 O 아니면 X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OX를 물을 정도로 상대방의 질문을 세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카드는 타로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이 종이 쪽을 가지고 점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핵심은 뭐냐면
OX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카드는 딱 두 장이에요. O 카드, X 카드. 그러면 동전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O 아니면 X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O 아니면 X로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게 점입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 아니라 화투점으로 하던, 동전으로 하건, 트럼프로 하건. 선생님 신발 주셨어요?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질문을 세분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시고 내가 O 아니면 X로 질문을 나누어 줘야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점 볼 상황이 아닙니다. 점이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점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 OX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점이 아니에요. 왜? OX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답답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한테 그런 건 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돈 문제로 답답하세요? 질문을 세분화해 주는 거지.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요즘 답답해서 왔어요. 그러면 돈 문제로 답답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인간관계로 답답하세요? 야 진짜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왔다. 근데 처음에 답답해서 왔어요 하고 점을 보는 거랑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고 점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OX로 카드를 뽑을 수 있게 질문을 세분화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손님을 갖다 놔도 내가 점을 보는데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자, 선생님, 제가 왜 왔는지 맞춰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와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나쁜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모든 게 평정됐어요. 예, 저는 타로를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사기는 안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딱 앉아요. 멘트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사주를 한다 그러면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사기는 안 치네요. 그러시면은 사람들이 딱 앉아요. 앉아서 이 사람은 진짜 뭐 공부하는 학자시구나. 타로를 공부하시는 어떤 학자시구나. 그리고 진지하게 돼요. 진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 점에서 중요한 거는 꼭 돈을 받으셔야 돼요. 점은 돈 받고 치는 겁니다. 꼭 선불로 하셔야 돼요. 꼭 선불로 하셔야 돼요. 타로가 그리고 5,000원, 만원 한다. 그럼 무조건 만원 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2만원 하셔도 돼요. 만원이라도 왜 점을 받으셔야 되냐면, 돈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후불로 하는 거랑 선불로 하는 거랑 달라요.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정말 왔을 때 점이 잘 나와요. 왜냐면 프로가 되는 겁니다. 돈을 5,000원을 받건 만원을 받건 5만원을 받건 돈을 꼭 받아요. 근데 이게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라는 거를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그래. 근데 일단은 이걸 업적으로 하는 걸 때는 꼭 선불을 받으셔야 돼요. 얼마예요? 저는 타로를 꼭 3만 원 받아요. 물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2만 원을 받아요. 5천 원만 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요. 비싸요. 그러면 10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비싸다고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온 사람의 대부분은 다 앉아요. 근데 여기는 왜 좀 더 비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예, 제가 관상과 수상을 겸해서 봐드립니다. 오, 관상, 수상. 그리고 여기까지 그 사람 미심쩍일 수 있어요. 근데 딱 관상, 수상을 봐주고 타로도 봐주고 나갈 때는 아깝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손님을 데려오고 이 집은 타로 3만 원, 이 집은 타로 2만 원 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하고 데려오는 사람도 다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돈을 꼭 받아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거고요, 내 권위가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점은 꼭 돈 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형사사건. 내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A씨가 훔쳐간 것 같은데 맞죠? 그런 거는 점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무고죄가 됩니다. 야, 네가 나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사사건에는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져서 결과가 뻔한 거, 그런 거는 점을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점을 대부분의 상황에는 다 봐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OX가 나오는 게 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OX가 나오는 게 점이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전화로 이제 와도 점을 볼 수 있겠죠? 전화로 오시면 7장까지, 1번서부터 7번까지 뽑아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060 상담 선생님도 경험 삼아 하실 수 있어요. 경험 삼아서.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그 경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타로샵을 열었다. 그래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알바를 할 수 있죠. 손님 있는 시간에 꺼놓으면 되니까. 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를 보시면요. 무슨 이거 웨이트 7장 저 동양태로. 예, 7장 입장 하는 거죠. 7장 입장. 여자가 왔었는데요. 여자가 왔었는데 이제 궁합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궁합을 보러 오는데 사주로 궁합을 본단 말이에요. 사주로 궁합을 보는데 타로 서비스를 꼭 한번 해주세요. 궁합을 5만 원 받잖아요. 또 10만 원 받고 할 때 타로 서비스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왜 봐주냐면은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타로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은 100% 다 이걸 본다 그래요. 자,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볼까요? 남자의 속마음은 뭘까요? 또 남자가 봤을 땐 자, 여자의 속마음은 뭘까요?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봅니다. 거기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게 남자가 날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자가 왔는데 이제 남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여자의 속마음을 딱 보러 왔어요. 이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면은 3년 전에 물 젖은 예, 것도 3년 전에 사귀다가 중간에 헤어졌다가, 왜 헤어졌냐면 남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지 한 2달 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 정말 이 오빠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헤어질까. 근데 자기도 갈팡질팡하니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남자분, 여자만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서양 카드도 쉬워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커브의 의미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타로라는 거는 뭐냐면 그림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로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마다 그림이 틀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잖아요. 가부장적인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이번에 소개팅을 하는데 어떤 오빠가 나올까요? 하고 딱 뽑았어요. 이거 나왔으면 네,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자기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가부장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고 직장에 빵빵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즉 간섭을 할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카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믿음이 안 가서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카드일 때는 둘이 손잡잖아요. 야,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은 뭐냐면은요. 이 여자 마음은 뭐냐면은 남자가 신뢰가 안 가서 헤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속마음이야. 이게 이 여자의 속마음인 겁니다. 심리가 그대로 나와요. 심리가 뭐 6효점, 6임점, 뭐 명리의 오주계도 있고 또 김문동갑점 뭐 많이 있지만 구성일치반도 있지만 심리에 대해서 쉽게 잘 나타나는 건 타로를 못 따라와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뽑는 거. 그 뽑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림이 금방 나오잖아요. 여자가 놀래더라고. 여자가 놀래더라고. 남자가 신뢰가 안 가서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남자가 돈을 보통 내거든요. 남자가 인상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써놓으세요. 점은 50%입니다. 점은 50%예요. 점은 50%. 그럼 50%는 뭐예요? 상담입니다. 50%는 점이고 50%는 상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추려고만 하면 절대 손님이 재방문하는 사람이 적어요. 상담을 해줘야지 재방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자 마음이 이렇습니다. 남자분 여자에게 신뢰를 얻게 하셔야 돼요. 신뢰를 잃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바람 펴서 해서 헤어졌었어요. 그때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적이 있다고. 아, 여자친구는 아직 마음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겁니다. 정말 믿음을 줄 수 있게 더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점에 대한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잘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자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를 내가 상처 준 걸 아직 못 잊겠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남자가 더 잘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5만 원 내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는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가시죠. 그럼 남자가 뭐야? 야, 여기 잘 못 맞춘대. 딴 데 가보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는 점, 50%는 상담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재방문을 하게 해야죠. 어제 온 손님이 레즈비언이 왔어요. 단골입니다. 그 사람은 여자랑 헤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 안 듣게 지금 이거 여자랑 헤어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레즈비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해줘야 돼. 그럴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여자분이죠. 예, 여자분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남자가 와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요. 여자처럼 관상이 생겼는데 남자래. 수염이 났어요. 엄마랑 왔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외국 갔다 와서 남자가 됐어요. 성전환 수술을 한 거야. 근데 궁합을 보러 왔어. 딴 여자. 여자가 외국 나갔다 와서 남자가 된 다음에 궁합을 보러 온 거예요. 여자랑. 이걸 여자로 사주를 봐야 돼. 남자로 사주를 봐야 돼. 처음에는 당황하죠. 남자를 보고 사주 딱 풀 때는 맞았어요. 성전환 수술한 이후에는 남자다. 사주를 보니까 맞고 그 전에는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았어요. 그럼 대운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주로 점으로 해서 했죠. 근데 왜 상담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내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상대방 편을 들어야 돼. 그게 상담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로를 보러 온 게 꼭 맞춰달라고 오는 사람은 적어요.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식적인 얘기 했어요. 떠난 사람 있고 좀 기다리면 좋은 사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쯤 올까요? 그래서 타로를 봤죠. 왜 타로를 안 보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쯤에 나타나겠네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떠난 사람 있고 지금 자기 개발하고 겨울까지 좀 일에 집중하고 좋은 여자 꼭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가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온다 그러고 자기 친동생 종합상담하라고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2주 후에.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없이 맞추기만 딱 하면 그분 안 오죠. 아, 사람이 손님이라는 게 위로받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이 50%예요. 점도 50%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나오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를 겁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다 맞습니다. 요거 그렇게 하고요. 상담이 50%라는 것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사업점을 본 사람이에요. 사업점. 그냥 쓰시면 돼요. 비밀모만 사업점.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다. 이게 없고 이거 하나만 뽑았어. 하나만 있다. 자, 사업점 OX 할 때 하나만 나왔다. 사실은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역카드에 대해서 해석이 자신 있다. 아, 이건 너무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이게 역카드는요, 하다 보면 꼭 써놓으세요. 정카드의 반대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정카드의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나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게 어린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어린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용기 있다는 뜻도 되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허공에 칼을 휘어니까 뭐예요? 헛질을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스트레스도 벗어난다는 건지 더 히스테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누가 봐도 뭐라고 써 있어요? 파산이라 써 있죠. 그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스트레스가 이빠이 받는 거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잘 안 되는 거죠. 고뇌하는 거죠. 사업이 되게 안 될 겁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로만 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같이 하면 금방 나오는데, 아니 같이 하면 금방 나오잖아. 예, 잘 안 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양 카드가 좀 화려하고 예술 작품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점은 쉽고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점을 예술 작품으로 봐요. 내가 살아가는데 OX를 알아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술 작품은 미술관에서 보면 되는 거죠. 쉽고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점은 그렇잖아요. 사업점에서 따서 파산한다, 안 좋아진다, 이게 금방 하는 거지. 점을 갖다가 뭐 그냥 화려한 카드라고 그러면 그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애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은 모르게. 에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해설하는 사람도 애매해요.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은 쉽고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딱 보고, 아니 손님도 해석하면 좋죠. 금방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된다네요. 그러면 아이, 어려워진다는 거네요. 금방 알죠. 그러면 나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50% 몰아서 상담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좋은 카드를 꺼내야죠. 좋은 카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배우러 다닐 때 하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평생 사주를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누가 제일 잘 보던가요? 그러니까 누구라 그래? 잘 못 들어본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잘 본다 그럴까? 그 사람이 간명지도 갖고 다녀. 시상 편제 껴. 그냥 말년에 돈 벌고 잘 된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야. 나는 말년에 잘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제일 잘 봐야 돼. 그래야지 그 말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을 때 얘기예요. 그때 학원 강사하는 여자가 와서 아, 지금 남자랑은 헤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잡아야 되나 이런 거예요. 뭐 언제 좋은 남자가 나타나는지 봅시다. 2년 후에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소개해준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봐. 그거는 내가 잘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꼭 2년 뒤에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파산해. 너는 이혼해. 너는 나쁜 어떤 운을 갖고 태어났고 나쁘게 됐어.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새끼 말은 틀렸어. 그러려면 얘는 못 보는 애야. 딴 데 가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죠. 걔 정말 못 보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못 보는 애 처음 봤다. 실제로 제가 당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가 왔는데 10살 어린 연하의 남자를 오랜만에 잡았대요. 이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한마디 딱 했어요. 딱 이러시더니 야, 여기 못 보네. 오랜만에 연하를 잡았는데 네가 뭔데 못 보는 저기 안 도와드린다 이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의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실을 인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쁘게 끝났을 때는 좋은 카드로 어루만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조언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 있던 선생님이 뽑으신 거예요. 저번 주에 여기 선생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분이 알바를 새로 나갔다 그랬어요. 알바를 새로 나갔다는데 선생님 저 알바 새로 나간 데서 돈 좀 벌까요? 딱 그랬어요. 돈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벌 것 같아. 볼 것 같죠? 재벌회장. 예, 돈 법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경쟁이 심한데 그 중에서 당신은 돈을 벌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돈을 벌 겁니다 했는데 요거만 뽑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경쟁만 심. 그러면 좀 답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세요. 요거만 뽑았다. 무조건 돈 번다. 경쟁이 심하지만 돈이 번다. 이게 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가 좋은 거거든요. 하나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봐주는 거 복합적인 게 더 통변을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그 경쟁자가 많아서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돈을 좀 생각보다 많이 버시네요. 재벌 회장처럼 번다는 뜻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된다. 내가 거기 가서 만약에 10만 원을 벌 거로 예상을 했다면 15만 원, 20만 원 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재벌 회장이니까 그냥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바 나가서 뭐 한 달에 500억을 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버신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바하는 자리가 좀 고급스러운데. 그렇죠. 그것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에 좀 비싼 데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는 손님이 단가가 센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재밌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가 있냐면은 그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딱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가운데가 본인입니다. 네. 가운데가 본인이야. 요거요? 예, 가운데가 본인이에요. 요걸 하면 안 되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걸 하면 안 돼. 가운데가 본인. 이게 형제나 인간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는 부모, 윗사람이에요. 엄지는 부모, 윗사람. 왜 수상을 알아야 되냐면요. 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점은 6개월, 1년 단기적인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주를 안 본다 할 때 관상수상을 왜 겸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원래 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복. 이건 윗사람.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부모, 윗사람. 사회에서 말하면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자식. 새끼손가락은 자식이에요. 하나 어디가 남았어요? 요거 남았죠? 애인. 여자한테는 남자, 남자한테는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안 되고 애인. 남편도 되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죠. 뚜둥. 그러면 이 육식마개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딱 처음에 내려놓을 때 아무 힌트를 주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야 돼요. 자, 손 펴보세요. 그럼 이렇게 딱 내려놓는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손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붙인 분이 있고 떨어뜨린 분이 있고요. 잘 보세요. 여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붙인 분이 있고 제각각이에요. 요게 점이에요. 이게 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과의 관계를 물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붙어 있어. 그럼 사이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런데 다 벌어진 사람은 뭐냐? 나 장영자야. 나 김두하냐 임마. 뭐냐? 자긍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렸다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연애를 해도 자기중심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자기중심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지. 나를 더 사랑. 자기가 더 중심이야. 왜냐면 희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붙인 사람은 뭐냐면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남편을 위해서. 좋은 분이세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확 벌린 사람은요, 이혼했지 내가 왜 희생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망했으면 왜 내가 같이 망해야 돼? 아웃. 근데 붙인 사람은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벌어먹여야지. 성격이 세더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딱 붙인 사람이야. 어제 온 여자가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굽은 거야. 이 굽은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 무조건 자식 복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 무조건 자식 복이 없어요. 그리고 손은 뭐냐면 식상입니다. 손이 식상이에요. 그 뭐 손에 상처가 있거나 조금 잘라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서 소금에 대해서 막 다단계로 막 설명하더라고요. 손을 딱 봤는데 이 배우자 자리에 손톱이 위에가 살짝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싹 설명하다가 한 방 딱 날렸죠. 이혼하셨죠? 왜? 일 안 되시잖아요. 예. 자기도 돈을 못 버는데 왜 저한테 해라 그래요? 한 방. 뭐 그 사업 설명 들 필요 없어요. 손에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엄지 손가락. 잘 보세요. 그럼 하나, 둘, 세 마디죠. 엄지는 원래 몇 마디게요? 엄지는 두 마디죠. 예, 두 마디인데 세 마디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세 마디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고 두 마디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두 마디인 사람과 세 마디인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엄지는 원래 두 마디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마디인 사람은 엄지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엄지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 윗사람.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 정말 성실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한 5분 쉬어볼까 할 때 부장이 딱 들어와. 아휴, 김대리 일 좀 해. 아휴, 참.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잠깐 쉬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엄지가 길거나 두 마디가 뚜렷한 사람은 한 시간 내내 놀다가 지친다. 좀 일 좀 해볼까 하면 부장이 딱 들어와. 쉬엄쉬엄 해. 닥쳐. 아이고 피곤하겠다. 결론적으로 세 마디는 윗사람들이 없대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한테 뭘 물려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덕이 없으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서포트가 작죠.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은 늦게 나오는 거죠. 직업은 크게 말해서 자영업과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마디인 사람은 자영업에 맞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대장을 해야 돼. 윗사람 덕이 없으니까 내가 윗사람이 없으면 잘 돼요. 대장을 해야지, 대장. 그래서 누가 와서 저는 자영업을 해야 될까요? 딱 보고 거기 있으면 예, 자영업할 여건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품도 봐야 되지만 일단 엄지가 나타나는 게 그런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두 마디 세 마디? 그렇죠. 그걸 봐야지.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세 마디 아닌가? 그때까지? 선생님도 두 마디. 두 마디인데 세 마디가 여기는 이렇게 살짝 여기 올라온 사람이 있어. 선생님께서는 근데 이게 봐봐요. 세 마디로 돼. 어렸을 때는 두 마디야. 이게 딱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윗사람 덕이 있는데 자라면서 좀 짧고. 내가 자라면서 윗사람 덕이 네, 약해져.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왜냐면 봐봐. 하나, 둘, 세 마디 같잖아. 네, 그렇게. 예, 그죠? 하나, 둘, 세 마디 같잖아. 근데 두 마디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더 낫다는 거야, 윗사람 덕. 왼손이 전반기, 오른손이 후반기. 예, 이거 전반 길이가 선천적 후천적. 예, 그렇죠. 선생님, 요거는 그러면 한 마디로 안 칩니까, 요거? 한 마디가 되죠. 벌써 세 마디 같잖아요. 1, 2, 3.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네. 왼손은 선천적, 오른손은 후천적. 그렇죠. 왼손은 선천적, 오른손은 후천적.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직업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회사를 때려칠까요? 거기에 세 마디면은 때려쳐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 마디. 예. 왜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회사에서 윗사람 때문에 승진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가장 많이 묻는 게 여자잖아요. 네. 이렇게 자기 손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붙여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살짝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예, 그럼 여자 복이 작은 거예요.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떨어지지 안 떨어지나? 사람마다 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 실제로 결혼을 못 하셨다고? 네, 사람마다 틀려요. 아니 사람마다 다시 한 틀려요. 번만 보여주세요. 아 이게 살짝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 떨어졌다고 장발 묶으면 다. 아니 진짜 봐보세요. 이게 딱 붙은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많이 붙었잖아요.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살짝 떨어졌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잘 맞다가 나중에는 잘 안 맞아진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몸으로는 잘 맞는데 대화는 잘 안 된다. 이렇게도 되고 아니 그냥 나 신혼에서 살아가는데 나이 들면서 잘 안 맞아진다 이런 뜻이 돼요. 저는 붙은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이 정도면. 그러면 선생님 셋째 많이 아니에요, 좀 하고 이게 살짝 떨어졌죠? 남이 보기에는 좋아. 근데 실제로는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밑에는 육체, 위에는 정신이거든요. 육체죠. 침대에선 잘 맞아. 무슨 대화를 할 때는 잘 안 돼. 그리고 저 보세요. 새끼가 이렇게 뭔가 파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랑 인연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일찍 내보내야 돼. 무슨 말이냐? 기숙사에 보내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내거나 떨어져 사는 거지. 그럼 더 잘 돼. 근데 나이 들어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손이 돼 있을 때는 떨어지는 게 애도 잘 되고 나도 좋아. 거의 자식 그럼 만약에 이게 꼭 붙어서 예. 무조건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랑 10대 다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게 교통사고로 죽은 지인 내가 문병을 갔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갔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러고 있었어요. 손이 이러고 있었는데 딸이 셋이야. 그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남편이 딸 셋이랑 밥 한 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부부 사이는 되게 좋았어. 근데 딸 셋이랑 밥 한 끼를 한 적이 없는 거야. 너무 바빠서. 근데 이렇게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놀랬잖아. 와, 자식이랑 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손이 그냥 그대로네요. 사람들은 뭐 여기 손금이 어쩌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수상이라는 거는 손금이 아니라 손의 생김새예요. 선생님 저는 한 손이 좀 벌어졌고요. 한 손은 맞나? 그렇죠. 인생 전반기 후반기가 다른 거지. 네. 왼손은 전반기, 오른손은 후반기, 왼손은 선천적, 오른쪽은 후천적.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좀 독립적인 사람인데 에이, 내가 그래도 딸을 책임져야지, 내가 그래도 남편을 책임져야지, 내가 그래도 저놈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질을 후천적으로 다 참고 사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직하겠어. 이놈의 인간들이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거 희생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때려줘야 돼. 콩. 요거요 손내서 제가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간단하잖아요. 효과는 측방이에요. 자 내놔보세요. 아유. 근데 오른 가운데 손가락이 휜 사람들이 많아요. 똑바른 사람들은 그 다른 일에 어울려. 공무원, 어떤 고지식한 일에 어울려요. 손가락 가운데가 똑바른 사람들. 이 휜 사람들은 휜 게 많이 휜수록 편법적인 일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똑바른 사람들은 변호사하고 법적인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학문을 해도 영어 수학이 아니라 약간 편업을 하는데 어울리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 창의성이 있어.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해내. 예. 단점은 뭐냐? 손가락이 휘어질수록 하다가 휘어지는 거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실증을 내는 거야. 연애 스타일이 그래.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휘었냐. 자,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휘었다.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형제라 그랬죠? 형제.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친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휘었다. 그 사람은 애인이 중요한 거야. 근데 애인 쪽으로 휜 사람은 친구 쪽에서 벌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동거래를 하면 안 돼.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 왜?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하든지. 친구를 등진 거잖아. 예.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애정 문제 묻죠? 손 꺼내보세요. 딱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남자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뽕뽕 떨린 사람 있어요. 뽕뽕 뚫린 사람. 이게 보통은 안 뚫리잖아요. 안 뚫리죠. 뽕뽕 뚫린 사람 있어. 어제 온 사람도 뚫렸어요. 그 한의사 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나중에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두꺼워지면 가운데가 뽕뽕 뚫리게. 아니죠. 여기
여기만 두꺼워지면 그렇죠. 네. 마디만 두꺼우면 뚫려질 수 네, 있어요. 네. 마디가 두꺼운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히스테리적이에요. 그 여기가 뚫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손가락이 어느 쪽으로 흰 거죠? 휘지는 않았죠. 내려놓으면서. 네. 이쪽으로 살짝 폈네. 아, 이쪽으로 흰 거죠? 예. 네. 이쪽으로 하는.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도움이 안 돼요. 흉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휘었죠. 그러니까 편업에 잘 어울리고요. 하다가 본인이 저기 실증을 내는 거고요. 본인이 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보다는 남자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남편 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적인 일에 잘 어울리세요. 그 다음에 손은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어요. 큰 손은 살인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 잔인하지 않아요. 아, 잔인하지 않아요? 네. 나쁜 짓 때. 그러니까 작은 손이 살인도 하고 맞아요. 강단이 있는 거예요. 김도환은 손이 작았어요.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남자가 손이 큰 손을 딱 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여자한테 한마디 하면 남자가 놀래요.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한 방이야.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작은 손이 무서운 손이네요. 네. 그리고 여자 손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몽땅연필 같은 사람, 일하는 사람. 누가요? 몽땅님. 몽땅연필 같은 사람이 일해야 돼. 공장에 다녀야 돼. 일해야 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가는 거 길잖아요. 육체 노동하는 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학문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하는 뜻이 아니에요. 게을러요. 게을러. 게을러.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시킬 수가 없어. 왜 게을러? 저는 게을리진 않아요. 게을리기 때문에. 아유 선생님이랑 달러. 나 죄송합니다. 게을러. 길잖아. 길고 가늘잖아. 게으른 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는 게을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분들은 목이 조금만 길면 귀하게 돼. 남자를 좋은 사람 만나. 왜? 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김기성 이 아줌마 수고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짧고 정한 사람은 열심히 주임님 이거 다 치웠는데요. 설거지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에휴 너도 일복이 넘치는구나. 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 공주는 계속 공주로 살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손가락이 이쁘고 길어. 얼굴이 계란형이야. 화류계 여자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게으른데 이쁘장해. 그럼 어디 갈까요? 화류계로 가는 거죠. 화류계 가봐 여자들 손가락이 길고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편 복이 있어서 예쁘게 사는 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부위를 봐야 되고 일단은 일단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손가락이 긴 사람이 와서 육체노동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그냥 호프집을 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그냥 술집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왜 나한테 상담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공장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꼭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술집 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할 때 업소에 있는 여자도 많이 오거든요. 업소에 있는 여자도 많이 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오지. 그럼 저기 집에서 살만하는 사람 잘 안 와요.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이 스펙타클해야 점을 보러 오죠. 남편이 승진을 할 것이. 그렇지.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승진은 뭐 매달 하나? 맞아요. 그렇죠. 그건 뭐 몇 년 그게 한 진짜 상당한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누가 많이 소개해 주냐면요. 이렇게 화력의 쪽에 있는 사람이 의리도 많고요. 돈도 잘 쓰고 손님도 많이 들어와요. 가정주부는요. 약속도 안 지키고요. 아 이거 한번 배워볼까? 그러면 배워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남편 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손이 상처난 부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엄지에 이렇게 상처가 났거든요. 여기 이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상처가 난 건데요. 이 엄지에 상처가 나면은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수상을 무시하는데요. 손금이 아니에요. 이 수상이라는 거는 상담하면서 타로하면서 이런 얘기 쭉쭉 하잖아요.
사람들 놀래요. 매일 놀랜단 말이에요. 왜 수상관상에 이거 곧만 배운 지 몇 번 안 됐잖아요. 요 간단한 거 갖고 손님들 요리하는 데 되게 좋아요.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럼 일단 아가씨들이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손 내밀어서 안 내민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이 사람이 수상 맞으려는 거야. 손금 맞으려는 거야. 손 쭈물럭거리면서 다 봐도 다 얘기해. 금방에 딱 볼 수 있어요, 다. 손금 얘기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한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죠? 근데 근데요 얘